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더 아이돌 밴드 보이즈 배틀 2화 방송 리뷰를 하겠습니다. 같이 As if this is my last night. 이지성님, 소리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이것저것 시켜서 노래 실력은 좀 빨리 늘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지금은 너무 R&B 보컬 스타일로 부르고 있죠. 이거는 이 나이 때는 어쨌든 다들 노래한 지 별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소리 컨트롤을 한다는 것은 또 계속 이런 발성이나 소리 어떻게 내는지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해서 이 정도 왔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걸 거예요. 이 나이에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래 컨트롤하는 어느 정도 재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역시 스타일은 문제로 될 것 같아요. 손기훈님과 조민식님이었는데요. 베이스가 여러 가지 주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주법은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베이스 참가자분들 기본적으로 핑거피킹이나 뭐 슬랩 같은 거는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기훈님이 조금 더 정확하고 리듬을 좋게 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식님은 조금 더 댐핑을 강하게 치고 좀 더 빠른 것들을 가져와서 기술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기훈님은 그냥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베이스 연주, 고간에서의 베이스 연주가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다고 느껴졌어요, 기훈님이. Only for an hour. The northern lights. 김성효님, 노래는 이지성님 처음에 나왔던 분들과 노래 실력은 얼추 비슷할 정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대에서는 더 못했거든요. 무대에서 엄청 떨었어요. 이건 긴장해서 떤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적응을 좀 더 하면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기를 이분도 가지고 있고요. 소리를 내는 방식이 이분이 조금 더 밴드에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나쁘지 않은 보컬이 될 것 같은데 이 참가자들 중에서는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엄태민님 트로이 시반 노래를 했는데 그런 스타일이죠. 에드 실런이나 노래의 기본기 자체만 막 엄격하게 따지면은 지금 기타를 치면서 불렀고 본인이 좀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자유롭게 부르는 분이어서 이거 부족했다 저거 부족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큰 의미 없는 보컬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다가 오셨다고 아까 그랬나요? 제가 항상 노래에는 언어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는 소리가 전부 앞에서 형성되고 그리고 끝까지 앞으로 밀면서 형성이 돼서 소리가 맑고 명확하게 들리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언어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다른 단점들이 크게 단점으로 안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분이 모든 노래의 지금 스타일, 창법을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소리를 내려고 따라를 해서 흉내는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한 표현을 내고 싶을 때는 목을 눌러서 지금 긁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눌러서 소리를 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스크래치 소리가 그냥 누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도 배우면은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소리는 애초에 성대의 공간이나 모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눌러서 저렇게 바로 되는 사람이 나중에 배워서 정확히 소리를 내면은 되게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배워서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냥 듣기에도 딱 소리가 가장 좋지만 노래를 배워도 성장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싱어송라이터로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걸 보니까. 근데 본인이 서브 기타를 치면서 불러도 되긴 하니까요. 지금 카베슈타님과 허미님 드러머인데 두 분 다 잘 하시고 좋은데 두 분을 비교를 하자면 약간 차이가 있다. 카베슈타님이 허미님에 비해서는 역시 이 손목 스냅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허미님의 손목이 그냥 딱 봐도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죠. 보통 일본 드러머 분들의 스냅이 조금 더 정확한 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국 드러머들보다는. 왜냐하면 이 손목 스냅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드럼을 치면은 힘이 부족할 때부터 드럼을 쳐서 그냥 힘으로 치면 안 되고 스냅으로 어느 정도 치는 법을 익히게 되고, 그게 또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변하는데, 그때도 계속 드럼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계속 손목 스냅 연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은 왜냐면은 어렸을 때 드럼 칠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거 아니면. 근데 요즘에는 또 학원을 가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은 어쨌든 그런 밴드 연습실, 공연장 이런 곳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 데 가서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요즘에 그냥 어릴 때 학원을 가니까 정확히 디테일하게 배워갖고 기술적으로는 더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두 분의 연주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허미님은 그냥 지금 어느 팀에 가서 드러머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 카베상화 아직 그런 전 아이 때 스쿨 밴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넌 모를 거야. 자기 전 세수한 네 모습이 얼마나. 네, 배평환님. 제가 악기를 할 수 있는 보컬들에게는 항상 악기 치면서 보컬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방해된다고 못하게 하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연주를 하면서 보컬 연습을 하면 리듬감 형성에 굉장히 좋고요. 또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노래에 엄청 많은 힘을 안 주게 돼요. 그러면서 소리를 가볍게 내는 법도 배우게 되고, 연주를 위해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서도 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고정시키는 법도 몸 안에서 자동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배평화님도 그런 장점이 보이지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보컬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뭐 홍대나 여기 석촌호수나 이렇게 버스킹 하는데 가면은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음악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밴드 같은 데 어울리진 않고, 밴드는 여러 파트 중에 자기가 하나를 맡아서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타입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싱어송라이터가 돼서 음악으로 승부를 해야 되죠. 좋은 음악을 만드는. 근데 어쨌든 현재 비율에서 노래 연습만 그대로 많이 하면 보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얘네들은 어물이다, 어물. 네, 트럼펫을 하신 박정민 님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트럼펫이 있으면 좋은 곡들이 있죠. 근데 정식 멤버로 트럼펫 하시는 분을 뽑아갖고 모든 곡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세션으로 그때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일본 밴드 오버월드가 트럼펫 뭐 쓴다고 말한 것 같은데, 오버월드는 색소폰 아니었나? 어쨌든 그 팀도 뭐 그런 금관악기 멤버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곡에서 그런 금관악기를 썼던 걸걸요? 금관악기 없는 노래가 훨씬 많은데, 오버월드. 평소에 그분 뭐 음악 뭐 작업하시거나 그런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 색소폰인가 그것도 불 줄 아시니까 곡에 들어간 곡이 있었던 거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야 되지, 금관악기를 하시는 분을 그냥 넣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도 어쨌든 음악 안에서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방송 한정으로는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에서는 몇 곡 안 하니까 그때만 쓰면 되니까. 근데 몇 곡을 안 해도 그때마다 트럼펫을 넣어야 되면 그것도 부담일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금관악기보다는 밴드 사운드에 현악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라면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만난다. 오, 맛있다, 진짜. 이창훈님과 우치야마 타카오미상. 이창훈님은 이제까지 나온 베이스 중에 이 무대만으로 봤을 땐 제일 잘 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이 현을 튕기는 소리, 그 댐핑,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박자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고요. 근데 요 우치야마상은 그 지토마요 노래를 한 거죠. 이분도 굉장히 가볍게 치면서도 댐핑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잘한다고 보기 힘든데, 사실 그냥 베이스의 실력만 가지고 보면은 저는 이창호님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들렸거든요. 근데 우치야마님은 지금 그냥
나 베이스 칠 거야 이게 아니라 요 짧은 무대에서 어느 정도 음악의 구성을 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두 분 중에 누굴 선택해도 이거는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I'm on the boat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내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린 이런 참가자들을 방송에서 섭외를 했기 때문에 또 편집할 때도 넣어주는 것 같은데 약간 방송이 너무 장난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국과 일본에 같이 방송하는 방송인데 지금 이분은 그냥 책 읽는 수준의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친구들 사이에도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뭐 의미가 없는 상태고 일단 당분간은 1군, 2군 체제로 계속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고통받겠는데? 사요나라 스브야크 키미가 지금 나나세님과 테라무트님이 연달아 조금씩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평가도 안 나왔고 노래를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코멘트를 하자면 나나세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몸에 힘이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목과 이 어깨 주변부에 힘을 빼는 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작할 때는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음이 조금씩만 올라가도 더 많이 힘을 줘서 흔히 말하는 아직 목으로 부르는 상태죠, 노래를.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처음에 노래 연습을 할 때 이런 몸의 힘을 빼기 위해서 뭐 호흡을 연습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노래 부르는 연습을 많이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라모토님이 조금 더 안 좋은 무대를 했어요. 지금 심사위원회에서는 원오케이록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와 스파이에어랑 되게 스타일링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스파이에어 노래를 했어요. 이분은 그냥 스파이에어를 엄청 좋아하신 것 같은데 지금 머리나 저 컬러 렌즈 쓰고 하는 게 스파이에어 스타일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서 전 노래하는 스타일도 스파이어를 좀 따라하는 걸로 들렸는데요. 이분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으로 부르는 상태예요. 힘을 줘서 부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테라모토님은 아직 이런 상태면은 이런 방송에 나올 만한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했던 프로듀스 재팬 시즌2 기준으로 들면은 테라모토님은 아직 거기에서도 중위권보다도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엮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래를 배워야 돼요, 제대로. 혼자 연습하지 말고.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조윤찬님 이분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어쨌든 이 한 곡을 듣고 평가했을 때 그 소리의 질 같은 경우에는 저음에서 훨씬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소리의 불안정성이 컸고 기본기가 엇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서 아직은 소리에 힘을 더 많이 붙여서 내야 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긴장을 해서 호흡의 힘으로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냥 힘을 줘서 부른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소리를 시작할 때랑 끝의 위치가 너무 많이 변하고 특히 제가 항상 말했지만 아주 기본기 중에 소리를 낼 때 그리고 소리를 위로 올릴 때는 사람들이 신경을 누구나 써요. 근데 소리의 끝에 갈 때 그 소리가 내려갈 때 신경을 안 써서 거기서 소리가 퍼지거나 플랫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시작할 때 끝에 다 계속 위치 불안성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이 힘을 주는 거는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방송상으로는 엄청 긴장을 했고 아직은 기본기도 약간은 흔들리는 상태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배우면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송 촬영 안에서 실력이 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몇 년 연습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참가자 무대 보여주는 게 3화까지 가나 보네요. 저는 어쨌든 밴드 보컬이라고 해서 꼭 하드락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마룬5나 콜드플레이 같은 밴드들도 있잖아요. 엄청난 밴드들이죠. 근데 그런 밴드들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얇은 톤의 리듬 중시하는 보컬들이 대부분이고요. 부르는 노래들, 그러니까 선곡하는 노래들도 뭐 1편에 생각했던 것 같이 좀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아이돌 밴드 보컬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밴드 보컬인데 그냥 아이돌 서바이벌인 뭐 프로듀스 그런 참가자들하고 비교해서 노래를 더 잘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 밴드 보컬을 지망하는 사람들의 레벨이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떨어졌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가자들을 보면 밴드 보컬을 지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 장르와 상관없이 방송에 나와서 데뷔하고 싶은 것이 목적인 것 같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참가자들은 이런 오디션 방송이 있으면은 다 지원하고 보거든요. 그 실용음악과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서 처음 지원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른 데는 떨어지고 여긴 붙어서 나오는 거 아닐까 정도로 약간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나? 정도의 충격적인 참가자들이 많았는데, 그건 뭐 이 연출자의 선택이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지금 심사위원으로 밴드 4팀이 나와 있는데, 아니구나, 5팀이구나. 5팀이 나와 있죠? 근데 이 팀의 노래를 부른 참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건데, 어쩌면 이거는 이게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5팀의 뭐 노래로 커버곡 대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못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전 참고로 밴드에 보컬 2명 있는 팀 별로거든요. 뭐 본조비 같은 코러스 보컬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킹누 같이 거의 래퍼 같은 포지션으로 나눠서 하면 몰라도, 그냥 뭐 우리나라의 그 루시 같이 보컬이 2명 있는 거는 저는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보컬의 색깔이 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색깔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건데, 팀의 색깔도 잘 안 생기고요. 한 곡에서도 그냥 보컬 2명이 나눠서 부르는 거에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냥 그러면은 메인 보컬이 계속 부르면 되지. 그래서 저는 보컬 2명으로 이 방송이 무대를 하면 그 부분에서도 방송이 좀 재미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MC들은 거의 나오질 않네요. 나코는 거의 나오질 않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은 보고 리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